여러분은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생폰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혼자 식사할 때나 작업을 할 때 유튜브를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치대가 내장된 케이스를 살까 하던 와중에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커비를 보자마자 커비가 스마트폰을 먹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바로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베이스울을 뭉쳐서 커비의 뒤통수부터 만들어줍니다. 뒤통수를 만들기 위해선 작은 굴을 만들어준 후에 양모를 둘러주며 반구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옆으로만 양모를 추가해 만들다 보니 원뿔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양모를 추가해주며 완만하게 만들어 반구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크기에 맞게 크기를 늘려가면 되는데요. 기준 없이 크기를 늘리다 보면 모양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크기를 참고해 뒤통수의 뼈대를 네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뼈대의 사이를 양모로 채워주고 크기가 늘어난 만큼 다시 둥글게 경계를 만들어주는데요. 둥근 모습이 커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커비는 사실 테스트용 더미 캐릭터였던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저 임시 캐릭터였는데 제작진들에게 인기가 많아 주인공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귀여운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커비는 단순하게 생긴 만큼 뼈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받쳐줄 턱 부분의 뼈대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 그 뼈대를 기준으로 양모를 쌓아가며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런 캐릭터 굿즈를 만들 때는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치대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턱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턱 부분을 만들다 보니 사람의 골반뼈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커비는 뼈와 이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뼈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흡수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이 가능한 능력에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커비의 턱 부분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혀와 입술인데요. 먼저 스마트폰의 지지대 역할을 할 혀를 만들어줍니다. 혀는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생각하여 적절한 각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폰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랫입술을 만들어주는데요. 커비에게 먹힐 예정인 스마트폰으로 확실하게 측정을 해줍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니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위해 맞춤형으로 양모를 쌓아줍니다. 이제 삼성은 못 사겠네. 저는 성인이 된 후로 항상 애플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예전만큼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과 애플, 이런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들을 흡수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치 커비처럼 말이죠. 커비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든 삼킬 수 있는 흡입 능력인데요. 모든 것을 흡입해 능력을 빼앗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커비의 윗부분도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기준을 만들어주고 M자의 머리를 심어주면서 전체적인 헤어라인을 낮춰줍니다. 오늘 만드는 커비는 내부가 비어있어서 양모로 벽을 쌓아 올리는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양모로 벽을 만들 땐 평소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원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 하실 때는 커비의 피부를 더 두껍게 하면 만들기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커비의 빨간 부분이 발인지 신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찾은 정보로는 커비의 신체 정보는 비밀이다 정도인데 저는 그냥 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커비의 발은 몸에 비해 굉장히 큰데요. 커비가 어떤 형태로 급하게 변하더라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끔 의도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구독 버튼을 누르면 구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발과 몸통의 비율을 확인해줍니다. 비율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면 앙증맞은 팔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댓글도 봤는데요. 하하. 저도 다른 바늘이 있긴 있습니다.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단한 건 절대 아니고요. 뭐랄까, 시원찮달까? 아무래도 좀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 3구 이상 바늘은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1구 바늘 중에서도 미세 바늘로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빠르게 찌르면 3구 저리 가랍니다. 이제 커비한테 전체적으로 분홍색 양모를 입혀주는데요. 커비의 영혼을 채워주는 단계죠. 그런데 혹시 커비의 색이 한때 논란이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초기에는 기술력 문제로 게임보이에 흑백으로 나갔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커비가 하얀색이라 생각해서 광고가 제작되었고, 일본에서도 닌텐도 관계자가 팩맨을 연상해 노란색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홍색이 제일 커비다운 것 같더라고요. 뭔가 더 부드러울 것 같고 말랑할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떤 색이 커비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색을 입히는 작업 중에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최대한 균일한 두께로 색을 입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얇게 여러 번 양모를 덧대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뼈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형태가 변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색을 입힐 때 사용하는 양모는 부드러운 질감을 위해서 부드럽고 얇은 양모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두꺼운 베이스홀로 기본 형태를 만들 때보다 바늘을 많이 찔러줘야 단단하게 밀착이 됩니다. 그래도 뼈대를 만들 때와는 다르게 머리는 비우고 작업할 수 있으니 마음만은 편합니다. 커비를 보면 피부색이나 형태를 봤을 때 포켓몬스터의 프린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런 외형에 속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커비는 국가제한급의 음치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를 잡는 걸 봤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커비의 얼굴을 만들기 전에 파란색 수성 사인펜으로 미리 위치를 그려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실수를 하더라도 물만 조금 묻히면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려줄 수 있습니다. 눈은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커비처럼 큰 특징이 없는 캐릭터에겐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커비의 초기 버전인 포포포는 눈의 비율이 다르고 홍조 대신 수염이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사소한 변화로도 다른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얼굴을 만들 때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커비의 이 눈망울이 조금 더 반짝이면 좋을 것 같아서 레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뜯어지지도 않네요 이거. 하하, 너무 좋은 레진이시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실수를 했다는 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엎어져서 쇼츠를 5분 정도 보고 뇌세척을 한 후에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겁니다. 자책은 해결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실수로 인해 레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을 조금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값진 배움과 함께 울먹이는 커비 스마트폰 거치대 완성입니다. 이번에 커비의 도면을 그렸을 때 어떻게 만들지 감이 안 와서 고민을 오래 했는데요. 일단 9부터 만들고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결국 완성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꼭대기층에 눌러진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용 더미에서 닌텐도 3대장까지 성장한 커비처럼 모두 시작이라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더욱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